안녕하세요. 나시겜입니다.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매수매도 요약하러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던 일단 2064 부분을 갖다가 오늘 깨버렸죠. 저한테는 상당히 기분이 좋진 않네요. 요 코스피 지수 자체가 2057.48로 다 마감을 했는데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2064를 지키는 게 좋다, 지키는 게 좋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나리오는 맞았어요. 내려오다가라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 초반에는 그 대북주라든지 이런 것들 뭐 방송에서는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아마도 초반에는 올라올 거고 후반에 되면 우량주 쪽으로 내서 수급이 몰리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것이다. 근데 이제 종가상으로다가 2064로다 이상에서 마감해 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11월 2일 이후로다가 지금 2064를 깬 적이 없어요. 저 종가상으로다 2064를 깬 적이 없었는데 종가상으로다가 지금 2064를 깼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은 부정적인 부분이 살짝은 생겼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으로다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이라면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이 정말 오랜만에 저기 코스피에 들어왔죠. 그리고 선물도 매수했고 기관과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어쨌든 방향성을 조금이라도 상방으로 잡아놨다는 근데 이 수급의 불균형이 좀 심해요. 지금 외국인이 너무 많이 매도를 하고 선물만 매수를 하다 보니까 또 기관은 계속 현물을 매수하다가 선물을 너무 많이 매수를 못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같은 경우도 선물을 매수해야 되는데 항상 얘기했지만 기관은 그 높은 가격에 살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싼 가격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주가가 낮아지니까 이제 선물을 이제 매수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아직도 기관이 매수하는 선물량이 지금 보면 누적이 마이너스 쪽으로 더 많이 가 있죠. 너무 아래쪽으로다가 돼 있어서 아마 올리려면 선물과 현물을 같이 매수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관이 오늘 같은 경우는 1427억을 갖다 매도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주요 기관은 아니라는 거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주요 기관의 주요 투자자라고 하면 금융투자 이제 가장 그 돈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금융투자가 있고요. 그리고 투신 그 다음에 연기금 같은 경우가 요즘에 좀 소극적이긴 하지만 매도할 때는 참 적극적인 그 매수 주체죠. 근데 요런 주체들이 대표적인 주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같은 이 1427억 중에 836억은 사모펀드에서 파는 거예요. 사모펀드를 쉽게 말하면 이 기관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세력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뭐 악용되는 경우도 있고 뭐 또 하고 한데 어쨌든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주요 거래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무래도 상승 쪽으로 다 바라볼 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방향성 자체를 전부 상방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아마도 미증시가 야간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제는 휴장을 했죠. 휴장을 했었는데 휴장 이후에 미증시가 살아나면 아마도 오를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있다. 그래도 마지막 부분에 이게 3시부터 끌어올린 거란 말이에요. 이 지수 자체를 3시부터 해가지고 정말 빠르게 끌어올리는데 어 그때 물량이 거의 프로그램 물량 같은 경우가 한 천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비차익 매수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500억 정도가 돼 있었는데 장 마감하면서 동시효과로 다 해서 이렇게 플러스로다가 변했다라는 거는 장 막판에 물량이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지수를 이제 차트상으로 다 맞춰야 하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다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종가는 2064 위로다가 마감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나마 일단 야간 지수가 지금 현재는 0.17로다가 조금 올라 있는 상태고요. 미의 증시가 좋아서 야간 지수가 좀 많이 올라서 우리 코스피가 다음 주에 2064에서 딱 그 정도 부근에서 시작을 해서 위로 올려치면 올라갈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나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 기사를 또 믿을 수가 없는 게 참 난감해요. 이게 수급 자체가 지금 너무 이 불균형이 있으니까 어떤 쪽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참 애매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아까 전에 좀 많이 올라갔었어요.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1130원대 요 구간에서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더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가 중요한데 저는 달러를 상방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현재 상황은 달러를 상방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달러는 더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증시가 안 열려서 그런가 어쨌든 생각보다는 많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근데 달러 좀 떨어지면서 미 증시가 좀 좋아지고 그런다고 하면 국내 증시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조금 더 아직은 희망을 걸고는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보이는 흐름에서는 여전히 좋지는 못해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전히 좋지는 못하고 차트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도 차트상으로 봐도 자 제가 말씀드렸던 선이 있었죠. 여기 요 라인이었죠. 요 라인 여기가 2064부근인데 종가상으로 깬 적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종가상으로 깬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종가상으로다가 여기를 깨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다시 2000선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렸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같은 경우가 갭상승을 해서 여기 정도에서 다시 이제 위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치고 이렇게 올라가 준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림이 좋아지는 차트가 돼요. 여기서 치고 다음 주에 올라간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데 이걸 이제 주봉으로다가 본다고 하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어쨌든 고점은 높여놨고 저점도 높여놓은 상황이긴 해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그렇다라는 건데 이게 꼭 지난주에 비해서 좋은 게 좋다고만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왔다가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 고점도 그래도 조금 더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데 이제 어디까지 내려갔다 올라올 것이냐가 항상 제일 큰 과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한테는 이제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조금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그래도 상승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여전히 마지막 수급 물량을 봤을 때 이제 장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어쨌든 올라갈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사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라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말을 해놓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칠판을 보시면 많이 팔았죠. 사실 저도 최근에 올라왔을 때 매수 물량보다는 매도 물량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내려갈 것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저의 선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내려가도 그렇게 불안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방송으로다가 이런 설명들을 해주고, 각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혹시라도 제 말에 영향을 받아서, 아, 상방이구나 해가지고 너무 막 베팅을 많이 할까봐, 그래서 양쪽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칠판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지금 분할 매도한 게 이 칸이 모질라가지고 다 못 썼어요. 오늘 분할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대주산업 칠판 보시면 신규 매수하고 전량 매도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량 매도해도 되는데 일부 물량을 남겨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물량을 남겨놔서 지켜보고 나중에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북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벤트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올라와 주기 때문에 그 흐름을 지켜보기 위해서 소량은 남겨놓는 제 습관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팔기는 했어도 이제 소량을 남겨놓고 다시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더 올라왔을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선 이제 수익을 일단 챙겨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분할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팔았어요. 대주산업 매도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대하 TI, 그리고 현대 로템, 그리고 글씨가 어디까지 보이죠? 구경까지 보이네요. 구경 GNM, 그리고 이제 시가외로다가 필룩스로다가 매도를 했습니다. 필룩스 매도를 했고 추가 매수한 종목으로는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는데 이게 장 후반에 이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두 번에 나눠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처음에 매수할 때가 42,150원이었어. 42,150원이었는데 이게 잘못 눌러갖고 42,150원에 매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선 42,100원에 딱 눌렀는데 이렇게 단가 변하는 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단가 확 변하면서 순간적으로 위로 한 틱 더 올라가서 매수되는 거. 그래서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41,950원에 매수를 걸어놨다가 이게 나눠갖고 조금 위에서 이게 안 내려오고 그냥 올라갈까봐. 왜냐면 시간대가, 이거 제가 매수했을 시간대가 거의 이제
장 끝나기 1시간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장 끝나기 1시간 정도 남았을 때라서, 이제 올라갈 때가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일찍 매수를 하는 바람에 약간 더 위에서 매수를 했던 거고요. 사실상 매수하려고 했던 단가인 41,950원에 왔다가, 이제 치고 올라가서 42,400원에 마감을 했죠. 아마 삼성전기 방송 중에 저 같이 이렇게 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삼성전기 수급 들어올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분에 수급 막 들어오면서 삼성전기가 사실 지수 다 끌어올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물량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지수 끌어올리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 내려가 있는 게 좀 커서 2064는 못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역시나 마감에는 못 지키긴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끌어올려줘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한 종목으로는 이제 추가 매수한 종목으로 프로스테믹스가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검색식을 하나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하면 안 되는데 검색식에서 이탈을 했는데 걸어놓고 삼성전자를 걸어놓고선 이것도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사야 되겠다라고 걸어놓은 건데 그 삼성전자 빠질 때 얘는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래서 매수가 됐고 뭐 이제 손실이라고 해야지 종가가 6,310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차이는 안 나요. 뭐 1%도 아니고 뭐 0.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 그래도 기분상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더 추가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건 주력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제 주력 종목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 보면은 대부분 그래도 고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대주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마감가는 1355원인데 1590원에 매도를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좀 더 올라가긴 했었지만 일단은 제가 본 저항대가 89,900원이었기 때문에 81,900원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약간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조금 내렸죠. 그래서 89,900원에 매도를 했고 이제 종가는 78,900원에 마감을 한 상태고요. 대하TI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오늘 그러니까 이 대북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로 먹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장기로 가져가려면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좀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올라왔을 때는 그러니까 좀 오버해서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올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고 저항대에서 이제 매도를 한 거예요. 7,980원에 매도를 했고요. 어쨌든 요 두 개 다 지금 제 오늘 마감 가격보다는 다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 8,370원 같은 경우는 거의 그래도 고점 부근이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고점이 얼마였죠? 고점이 8,450원인데 8,370원이면 잘 팔았죠. 일단은 잘 파는 거고.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종가는 26,850원. 제가 매도한 가격은 28,550원. 뭐 고가라고 해야 28,700원까지 올라갔었으니 이거 완전 고가에서 매도한 거죠. 국영지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종가상으로는 1,425원이었는데 제가 매도한 가격은 거의 고점 부근이죠. 1,600원이 고점이었는데 1,585원. 거의 고점 잘 잡아냈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매도를 할 때는 최대한 고점, 그리고 매수를 할 때는 최대한 저점을 잡는다가 어차피 제가 이 주식을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을 전부 이제 예수금이랑 현금이랑 주식의 비율을 맞춰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점을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매도하겠다고 생각한 날은 매도한 날에 그래도 고점 부근, 그리고 매수하겠다고 한 종목은 그래도 그날의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장이 상승을 해서 끌고 갈 때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매도를 안 해도 남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흔들릴 때 나는 플러스권에서 유지가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하게 장을 끌고 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력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살짝 타이밍을 놓쳤어요. 제가 15,000원에 걸어놨는데 제게 안 팔리고 제 거 아래쪽으로만 매도가 돼가지고 두 번을 실패를 하는 바람에 일단은 좀 매도를 해야 된다. 제 평균 단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필룩스 같은 경우는 13,300원인데 시간외로다가 이제 떠서 14,800원대에 이제 매도를 한 번 한 거고요. 이게 세 번에 나눠서 파는 건 아닌데 이게 수정을 하고 이렇게 분할로다가 나눠서 걸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로다가 해서 한 번에 거래가 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가에 14,950원까지 해가지고 그래도 시간 외에서도 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필력스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갭상승을 해서 시작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항상 시간외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간 매도를 해놓는 이유가
오전장에 대응할 이 종목이 많고 이러다 보면 오전장에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오늘 있었죠. 제가 처음에 팔았던 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대주산업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대주산업 이거 시작하자마자 파는 걸 제가 팔았을 거예요. 아마 시가에 매도를 했을 건데 시가가 1590원이에요. 최고점이에요. 오늘의 시가가. 딱 뜨는 거 보고선 여기서 매도를 해가지고 최고점에 매도한 거고 지금 종가 같은 경우 1355원이죠. 엄청 많이 빠졌죠. 몇 퍼센트 빠진가요? 시가상에서는 시가가 17.34%에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17.34%에 제가 매도를 한 건데 현재는 0%. 그러면 제가 이거를 거기서 못 팔았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17.34%가 된 거겠죠. 만약에 거기에서 샀다고 하면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이거 산 사람은 오늘 마이너스가 17%가 넘죠. 오른 게 17%니까.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것도 고점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장은 좀 빠져서 빠지기는 했지만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대응을 오늘 같은 경우는 만족스럽게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현도 많이 해놓고 그리고 추가 매수도 잘 했고 했기 때문에 장만 상승한다 그러면 참 수익은 쉽게 나는데 이 장이 자꾸 흔들리다 보니까 자꾸 수익 실현이 더 많아지니까 이게 정말 올라갈 때는 내가 먹어야 될 금액이 좀 작아지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매도를 하는 이유는 장을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갈 것도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1800까지도 마음은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마음은. 예, 물론 1800까지 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항상 주식이 올라가길 바라지만 당연히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색 자막으로 지나가는 거 오늘도 관심 종목 없었고요. 23일날 오늘도 관심 종목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검색식에 나왔었던 거는 없었고 다음 주가 되면은 아마 요거는 이제 지난주 거니까 요번 주 거는 표시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표시를 안 하고 저기로 표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 뭐지 그냥 이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장이 열리는 날은 이렇게 해서 5개 해서 해놓으면 뭐 종목이 많이 나오는 날은 이게 길어지겠죠. 그러면 들어오셔서 이것만 보고선 한 번쯤은 그냥 종목 한번 보시고선 아 이런 종목도 있구나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건 본인이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검색식에서는 특별했던 거는 오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검색식 나왔었던 것 중에는 그냥 매도 타점을 이용해서 좀 매도했던 거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검색식에서 이런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수정을 해보고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검색식들은 조금 많이 바꿔놓은 상태고요. 보시면서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답변을 안 남겨주셔갖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방송상에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는데 잠깐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종목을 방송을 이제 로그인 안 하고 보시면 표시가 안 나오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도 조금은 듣고 싶긴 합니다.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발전성 있는 방향과 여러분들이 그 의견을 최대한 어쨌든 들어서 저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이번 주가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 상승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매수매도 요약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